안녕하십니까. 토론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규재 씨의 채널에 들어갔다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왜곡된 시각을 발견하고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쟁 매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질문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들도 이걸 사회적 아젠다, 국가적 아젠다, 무슨 종족의 아젠다, 민족의 아젠다로 가져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러시아가 이제 독일로 들어오잖아요. 그 독일로 진입하는데 하면 그 동네 부인들을 전부 그냥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 그냥 논밭에 그냥 뉘어놓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그 일렬로 그냥 러시아 병사들이 쭉 줄을 서고 독일도 그랬다는 거. 러시아도 또 그런 짓을 하는 거.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지금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한국 그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회는 그것을 부드럽게 성인답게 넘기죠. 우리의 지난 역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성인답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삶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존재한다. 삶에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그 사이를 사람들은 아파하고 극복해가면서 성인이 되는 점점 깊이 있게 인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생을 용서를 할 줄 아는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TV 보면 온 출생의 비밀, 위안부 문제는 완전히 출생의 비밀을 풀어라 이런 거고 그들은 출생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참 한국인들은 아직도 이 출생의 비밀에 몰입하고 있는 그런 지적 단계, 그런 성장의 아주 저차원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 사회가 그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거죠. 성숙한 국민이 된다는 것이, 성숙한 국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저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위안부 문제 가지고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은 철없는 짓이다. 독일 봐라. 독일은 러시아에게 점령당했을 때 아낙네들을 쭉 눕혀놓고 엉덩이를 까고 집단 강간도 했다. 그런데도 러시아에게 항의 한마디 없었고 그런 걸로 결코 피곤하게 굴지 않는다. 이야, 독일 진짜 성숙하구나. 한국 놈들은 왜 그러는 거냐? 전쟁 중에 여성들 강간 좀 한 것 가지고 마치 사춘기 꼬마 아이가 출생의 비밀 가지고 질풍노도의 감정을 겪듯이 개지랄 발광을 하면서 반일 종족주의적인 폭주를 한다. 일단 매우 충격적입니다. 다른 게 충격적인 게 아니라 자국민이 강간당하는데 별로 항의하지 않는 독일의 자세가 성숙한 자세라는 저 신박한 성숙의 기준. 그게 진정 충격적입니다. 전쟁 나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우리 어머님, 딸, 누님이 마구 막 강간당하고 해도 참는 놈이 성숙한 거고 그런 걸로 지랄거리는 놈이 진상이다. 원래 전쟁 나면 다 그래. 라는 기준을 갖고 계시다는 것인데 아니 전쟁이 모든 범죄를 그런 식으로 허용할 것 같으면 애초에 전쟁 범죄라는 용어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모든 걸 해도 되는 게 전쟁인데 전쟁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폭력이 당연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매번 강간이 일어나고 민간인 학살과 인권의 침해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매번 벌어져 왔던 현상적인 평균입니다. 독일도 그랬다는 거. 그러나 그것이 늘상 있어왔던 일이라 하여 당위의 지향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일어났던 일이라 하여 그것을 당연시하거나 그것의 범죄성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가급적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향점을 갖고 치러집니다. 사후적으로라도 최소한의 피해를 지향하였느냐, 불필요한 희생은 없었느냐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범죄성이 인정되는 게 있다면 처벌되는 게 현대전쟁입니다. 전시국제법이라는 법이 왜 존재합니까? 무제한적인 폭력을 용인해도 되는 것이라면 왜 전시국제법 따위를 만들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전범재판도 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인류가 지향하는 지점은 명백합니다. 불필요한 희생과 불가피한 희생은 명백하게 구분한다. 전쟁의 수행상 불가피한 희생이 아니라면 즉 불필요한 과잉한 희생에 대한 것이라면 모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 독일이 그런 식으로 넘어가 버린 게 맞다면 그건 대인배이거나 성숙한 자세라고 칭찬할 대상이 아니라 왜 응당 주장해야 할 정당한 문제 제기를 게을리했느냐고 질책할 대상인 것입니다. 예, 독일은 했어야 할 응당한 처신을 못했던 것입니다. 패전국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전시국제법은 법리적으로는
교전 당사자의 어느 쪽인가를 막론하고 민간인에 대한 학대 전반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무수히 많은 사료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당당하게 피해 당사자로서 한국의 딸과 누이들이 당했던 피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진짜 독일은 왜 그때 그 일을 국제사회에 들이대지 않는 것일까? 혹시 정규재 씨 말이 정말 맞는 거 아니야? 진짜 정규재 씨 말대로 강간점 당한 것 가지고는 아무리 그 규모가 크더라도 치사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 건가? 다른 나라들도 이걸 사회적 아젠다, 국가적 아젠다, 무슨 종족의 아젠다, 민족의 아젠다로 가져가지 않는다. 진짜 그런 기준이 있는 거라면 위안부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건 우리나라가 좀 염치 없는 게 아닐까? 판단이 아직 연결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런 식의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이게 정규재가 의도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견 일리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독일의 사례의 실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규재 선생이 독일의 피해에 대해서 전체 맥락을 다 띄워버리고 유리한 부분만 짜집기해서 생긴 왜곡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독일은 왜 러시아에게 전범 피해 상황을 따져 묻지 못하는가? 왜긴요. 독일이 먼저 러시아에게 했던 짓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군이 러시아 영토에 들어와서 저질렀던 강간 범죄는 러시아군이 독일에서 저질렀던 동일 범죄보다 훨씬 악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전에 있던 일을 쏙 빼버리고 맥락을 다 숨겨버린 채 독일의 피해 부분만 얘기하고 계십니까? 독일도 그랬다는 거. 그 동네 부인들을 실외에 그냥 논밭에 그냥 뉘어놓고 치마를 걷어올리고 그 일렬로 그냥 러시아 병사들이 쭉 줄을 서고. 지금 러시아가 독일에게 강간을 당했던 사료를 언급하시려면 그 전에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해서 저질렀던 성범죄를 먼저 언급하시고 그것이 보복적인 성격으로 이어지면서 러시아도 독일에 와서 당했던 것을 비슷하게 갚아줬다는 식으로 그 흐름과 맥락을 얘기하셔야죠. 독소 전쟁 시에 독일군은 그냥 강간 머신이었어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독일인은 인종적인 자부심이 대단해서 함부로 슬라브족 따위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뻘소리도 하던데 그런 것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으로마저 보지 않는 그 특유의 인종적 편견이 더해져서 마구 강간하고 죽이고 사륙하고 고문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죠. 러시아 영토였던 크림반도의 케르치 같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실제로 대규모 강간 이후에 나름의 유희를 즐기기까지 했는데 잔혹하게 죽이고 가슴을 잘라내고 배를 가르고 사지를 자르고 안구를 파내서 죽인 시체들이 뒹굴어 다녔죠. 나중에 소련군이 케르치를 재탈환하고 나서 보니까 몸뚱아리만 남은 훼손된 젊은 여성의 시체가 하도 많아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나름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 독일군이 먼저 소련에게 저지른 만행이 이 정도였다면 소련이 반대로 독일을 점령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독일이 그렇게 대규모의 강간 피해를 당해놓고도 그리고 그 정도의 사료를 다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지 패전국이어서? 그런 요인도 있겠죠. 하지만 전시국제법은 패전국, 승전국 가리지 않고 죄상 자체에 집중하여 범죄성을 논합니다. 즉, 독일이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 문제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안 하는 이유? 그렇죠. 본인들이 했던 게 있으니까. 본인들이 러시아 상대로 했던 것은 단지 강간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보니 문제 삼으면 삼을수록 본인들의 치부도 또 한 번 들추어질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한 겁니다. 현재 독일이 쿨하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전쟁 중이니까 강간 좀 할 수도 있지 하면서 러시아를 포용하고 있다. 정말로 정규재 씨는 독일이 쿨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순진한 시각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아니시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런 순진한 시각을 고수하고 계시는가? 물론 저는 잘 알죠, 왜 그러시는지. 정규재 씨는 어떻게든 위안부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싫거든.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 분위기를 철없는 것으로 비하시켜보려고 용을 쓰고 계시거든. 한국인들은 아직도 아주 저차원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제 독일의 상황을 진지하게 평가해보고 내린 결론이라기보단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든 욕하려다 보니까 맥락을 무시하고 끌어다 쓴 사례에 불과하거든요. 독일은 그게 대인배의 자세이기 때문에 쿨하게 잊고 지내는 상황인 게 아니라 지가 과거에 나머지 여러 강간하고 다녔던 전력이 있는 놈이라 자기가 똑같이 당한 범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라고요. 한국의 경우는 다르죠. 한국이 언제 남의 집 쳐들어가서 강간하고 다녔습니까? 한국이 언제 일본 내 집에 들어가서 강간하고 그랬어요? 마치 독일처럼 한국도 막 남의 집 쳐들어가서 강간도 하고 그런 나쁜 짓 하고 다녔던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차후에 일본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똑같은 범죄를, 똑같은 강간을 저질러도 뭐라 할 염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명백히 일본에게 그런 피해를 줬던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준 피해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당한 권리로서 성착취 피해를 당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놓여있는 상황 자체가 다른데 억지로 짜맞춰서 동일선상에 놓고 한쪽은 조용히 입 닫고 있고 한쪽은 계속 지랄거리는 꼬락서니를 보니 두 나라의 의식의 성숙도가 차이가 난다. 성숙한 국민이 된다는 것이, 성숙한 국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게 의식의 성숙도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처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 때문에 생긴 문제지. 정규재 씨의 이번 주장은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고 무엇보다도 인권 범죄를 보는 최소한의 도덕률도 갖추지 못한 주장이다 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 전쟁 범죄 강간 좀 한 게 뭐가 좀 어때? 이 말이 하고 싶어서 궁극적으로는 이 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안부 피해 주장은 철없는 진상짓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반인륜적 범죄를 미화하고 사료의 맥락을 왜곡하였습니다. 굳이 자국의 정당한 권리를 폄하하여 정규재 씨와 그 일파가 얻는 이득이 뭡니까? 보수주의자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굳건한 자립과 강력한 국방력을 추구하는 지향점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수주의자라 칭하신다면 스스로의 발언이나 사상이 그러한 기본적인 속성에 맞는다고 보시는지요? 약한 자가 먹혀도 되고 짓밟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약한 자가 짓밟히지 않도록 굳건하고 튼튼한 힘을 기르자는 게 보수주의이며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기본 전제는 일단 부당하게 짓밟히는 상황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피해를 당해도 피해로 인지하지 못하는 호그와 같은 시각 하에서라면 우리 민족의 강인한 자립은 달성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스스로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보수주의적 가치도 이 사회를 이끄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피해에 대한 인지 자체를 거부하고 피해 상황에 무뎌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보수주의적 시각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스스로의 힘을 키우자는 보수주의의 기본 가치에 반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보수 논객의 큰 기둥이시라는 분의 시각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부끄럽지 않고 가치에 모순되지 않는 보수주의자가 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과거를 조작함으로써 미래를 지배한다고 하는 얘기가 생각납니다만은